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9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였습니다. 옵션 만기였고 옵션 만기가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주체도 돈을 벌지 못한 그런 만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만기에 그냥 시간 가치만 녹아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매수하면서 장을 돌렸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를 했지만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만기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게 되면은 그 만기에 맞춰서 수급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기 이후의 수급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란스럽죠.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하지만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여전히 유동성 축소 국면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풀린 그런 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저기 이 거품이 서서히 빠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그런 시장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일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같이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들 좀 보도록 하죠. 지수는 약보합입니다. 2.12포인트 밀렸고요. 코스닥은 4.6포인트 오히려 올랐습니다. 외국인 1486억 샀고요. 기관은 3839억을 매도했고, 환율은 30전 올라갔네요. 30전. 그 정도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먼저 수급을 보면 어제 수급이 좀 그 사이에 좀 불안했었는데 어제 5,900억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IT 쪽,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순매수했어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DI, LG전자, 어제 LG전자도 시세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움직인 걸 잠깐 좀 보도록 하면,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도 여전히 IT를 샀고 화학을 샀습니다. 화학 쪽에는 아마 2차 전지가 이제 껴 있는 것이 그 눈에 띄는 것이 맞는 거죠. 차트를 보면 일봉은 이제 전고점 부분에 다다라서 있어요. 뭐 더 치고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생각대로 잘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권은 이제 주봉으로 60주봉입니다. 60주봉은 2526포인트가 있어요. 2526포인트면 지금부터 한 80포인트 정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월봉은 60개월봉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약보합, LG에너솔루션 강보합, SK하이닉스 약보합, 등날로 보면은 포스코케미칼, 아모레지, CS윈드, 한미약품, 대우조선해양, 두산밥켓, 포스코홀딩스, 메리츠금융주주, 뭐 2차 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풍력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 다음에 해운주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난잡하죠, 그렇죠?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요건 이제 게임 쪽이잖아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신한지주, 코웨이, 현대해상, 이런 것들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 쪽이 좋았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2차 전지는 괜찮은 상황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테마주들도 보면은 뭐 이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그런 상황입니다. 보안 인터넷, 휴대폰 터치스크린, 여행, 아몰레드 소재, 무선 충전기 관련주,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아주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국제 원유 가격 올라왔어요.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계 지표가 어제 있었던 거죠. 달러 인덱스는 고가 놀이를 하고 있고 금값도 일단 이틀 연속 음성 크게 박은 이후에 적산병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죠. 환율은 뭐 저기 그 주춤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만기 보면은 개인도 못 먹었고 외국인도 못 먹었고 그다음에 금융투자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먹은 게 없는 그런 만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뉴스도 별거 없어요. 미국 금리 우려에도 외국인 매수에 2480선 사수.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도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코스피는 견조했다. 견조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매파 모드가 투심을 악화시켰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13개 연방은행의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 또 연방은행 총재 이렇게 부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앞으로 몇 년간 제한적인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는 또 기존의 연준이 제시한 5에서 5.25 최저금리 수준에 대해서 여전히 좋은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기대보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연준의 경고. 이제 아까는 존 윌리엄스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이제 지역 연은 총재가 있고 여기 이제 저기 또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먼 길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게, 얼마나 길게.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얼마나 높게, 얼마나 길게가 남아있는데 초미의 관심은 얼마나 길게입니다. 길게 사실. 얼마나 갈지. 그러니까 오랜 싸움이 될지 모른다. 현재 일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들을 잘 잡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존 윌리엄스도 얘기 나왔고요. 보시면 되겠고. 자, 한국의 채권을 외국인이 6조 5천억을 팔아치웠다. 역대 최대 순유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마 한미 간의 금리 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이 데이터보다는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데이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채권을 6조 5천억 넘게 팔아치운 것이다. 나타났다. 52억 9천만 달러 순유출됐다는 거죠.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외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와프 거래 시에 차익 거래 요인이 줄면서 채권 매입이 빠졌다. 이건 어려운 얘기죠. 현물화 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채권은 가격이 오르고 원화가 강세를 타면서 차익 실현하기 좋은 상황이었다. 일단 차익 거래 쪽에서 이제 또 빠져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저기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기사가 나오면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월 수시 입출금식 예금 역대 최대폭을 함께 이 수시 그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예금이죠. 이자 안 주는 이자 줘도 안 주면 뒷거리만큼 주는 그런 그 예금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사실 유동성이 강한 거니까 어디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 요약해 놨잖아요. 예금은행 수신 전월비에 45조 4천억이 줄었는데 정기예금 두 달 연속 줄고 자산운용사의 수신이 51조 4천억 원 그러니까 펀드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또 은행 가계대출은 4조 6천억 원이 줄었고 기업대출은 6조 6천억 원이 늘었고
결국 이제 기업들은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되니까는 거고, 그 이 가계 쪽에서는 뭡니까? 지금 이자에 짓눌려 죽겠다. 이런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팔아치울 수밖에 없는, 갚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게 다 하나의 그냥 저기 그 요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증권회사들의 PF하고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하고 똑같이 은행에도 넷 캐피탈 레이쇼라고 해서 순 자본 비율이 있어요. 순 자본 비율 NCR이죠. 이게 이제 그 위험 자산 대비해서 NCR이 얼마나 유지가 되냐 똑같습니다. 그냥 저기 그건데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저기 천재 위험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대 완화시킬 리는 없겠지만 잘 되지 않으면 증권회사들이 졸지에 망하는 증권사가 안 망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IMF 때 당시에 동서증권이 망했어요. 동서증권. 그리고 장기신용증권도 망했고, 그 다음에 고려증권도 망했고, 증권회사들이 막 저기 몇 군데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무슨 산업증권도 저기 다 망했고,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부도가 나서 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저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그 제도가 바뀌는 것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펀더멘탈하고는 조금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뭐 무역 수지도 이제 내일 다시 한번 그 2월 상반월 죠 상순에 대한 저기 이 발표가 있겠지만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그럼 뭐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수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하고 수급하고는 좀 차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제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여전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그 진돗개 셋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해제해야죠. 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저 북한 애들이 자꾸 찝쩍거리면은 진돗개 셋 발령했다, 해제했다, 발령했다, 해제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